허원순의 세상복입니다. 저희가 매주 월요일 날 녹화를 했는데 이번 주는 6일이 현충일이라. 아, 그렇습니다. 저는 장 박사님 하도 바빠서 저 보러 안 오는 거. 6일이 공휴일이어가지고 건너뛰었더니 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왜 안 올라오느냐, 이번 주 건 안 올라오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요일 날 찾아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또 그렇습니다. 저 이번에는 좀 우리 그 좀 뭐 덜 그렇지만 좀 비극적인 그 구의역에서 일어난 얘기 가지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아시다시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19살에 그 비정규직 꽃다운 청년이 그렇게 갔습니다. 은성 PSD 그게 그렇게 플랫폼 스크린 도어인가 그 약자더군요. 왜 이름이 그러냐 했더니 어쨌든 그 스크린 도어 이제 갔는데 이제 그걸 보고 그 서울시에서도 이제 잘못됐다 그러고 개선하겠다 그러고 했어. 그런데 이제 그 진상 규명하겠다는 거 좋은데 진상 규명 위원회 보니까 15명씩이나 구성해 가지고요. 소위 시민 대표라가 5명, 노동계 대표, 청년 대표 해 가지고 저는 솔직히 좀 걱정이 되긴 됩니다. 이게 도무지 사공을 저렇게 15명 해가 이게 본질을 흐트리기 딱 좋거든요. 그리고 무슨 사회 탓이니 뭐니까 물론 사회 탓이죠. 그러나 이게 사회 잘못 제도 탓이라면 이건 본질을 호도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명백하게 안전에 대한 비용을 안 썼고 안전에 대한 비용을 다른 사람들이 가로채가 따르겠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게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전을 세월호 이후에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환경사설에도 얘기했고 아마 제가 장 박사님 이 프로그램 통해서 저는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안전이 결국 비용이요, 가격이요, 코스트 문제라는 걸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한번 안 하고는 안 됩니다. 돈 안 쓰면 안전에 대한 비용을 안 옵니다. 안전한 사회 절대 안 옵니다. 안전한 음식 없으면 비용.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는 그 안전의 비용마저도 엉뚱한 데로 흘러갔다 이겁니다. 지하철 이번에 메피아란 말을 만들어냈더군요. 메트로의 마피아처럼 메트로의 정관 예우하는 걸 나가야 될 돈이 엉뚱한 데로 새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짚어봅시다. 우선 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2인 1조로 가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죠. 정부상으로 2인 1조가 돼 있대요. 그러면 은성 PSD라는 데가 어떤 회사냐? 은성 PSD가 거기가 2011년도 회사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회사가 설립되면서 서울 지하철 메트로의 직원을 그 당시 120명 중에 한 90명까지 처음에 썼다 그래요. 그리고 그걸 또 다시 없애고 이제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36명인가 38명인가 남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받는 서울 메트로에 내려온 사람들은 평균 단순히 해서 420몇만 원인가 받았고요. 이 청년이 받은 돈은 140몇만 원이고 우리가 이런 작업의 이중구조는 여기만이 아니고 많습니다. 보면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거는 대원칙이 돼야 되지만 한국에서 적용 안 됩니다. 동일 노동, 차등 임금입니다. 그거 왜냐면 거기에서 노동 계급이 노동자의 그 계급화가 돼가지고 설국 열차를 보면은 저 앞쪽에 가는 열차와 저 뒷칸에 매달려 가는 비정규직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노동계도 그렇습니다. 같은 운전을 해도 코레일 운전수하고 그다음에 서울 버스 기사, 말버스 이 등급차의 택시 기사 이 등급이 서열화 쫙 나눠져 있고 그건 물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아니지만 생산 라인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하청업체, 원청업체, 협력업체, 모기업 이 차이로 이게 무지무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되는데 어떻든 간에 그게 이제 또 지금 들어가 보니까 왜 그러면 그 회사가 은성 이름도 자꾸 영어로 써놓으니까 PSD 은성 PSD라는 데가 왜 그러면 그렇게 됐느냐? 그게 노조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노조에서 그 직원을 받아주라. 그리고 어떻게 된 게 그 입찰을 할 때 서울 메트로가 입찰을 해서 말하자면 그 제조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선정 기준에서 일부 이런 전 모든 직원의 기술 평가 능력은 보지 않을 것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스크린 도어 즉 쉽게 말해서 스크린 도어를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직원이 몇 명인지 그 숫자 이런 건 평가 항목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빼면.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 서울 메트로에서 내려간 낙하선으로 된 노조에서 우리가 말하는 흔히 낙하선이라면 경영진, 감사, 무슨 이사 이런 고급 경영진, 사장 이런 대표이사의 그거를 받는데 그게 아니라 노조의
일반 조합원과 일반 직원들의 낙하산처럼 내려간 네. 회사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 조항이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그렇게 갔다면 결국 정당에 갈 안전 비용 이 회사가 서울 메트로에서 받은 월 용역비가 스크린 보수 비용이 6억 얼마였어요. 6억 5천만 원입니다. 6억 5천만 원. 6억 5천만 원인데 6억 5천만 원의 한 30% 정도가 그런 보수하는 게 아니라 일반 관리 직원으로 보수가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아직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의혹 제기가 된 것만 그렇고 지금은 경찰이 수사를 하죠.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를 밝힐 텐데. 네,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뭐 이 회사 직원들 중에는 그냥 텃밭에서 농사짓고 실제로 안전관리 업무는 행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간 경우도 있었다. 저도 그 기사 네. 봤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겠죠. 그러나 그 개인은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워낙 또 별의별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거는 뭐 제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걸 저도 기사는 봤습니다. 그대로 옮기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적어도 그 공사하고 그 스크린 도어를 하지 않는 직원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가 되는 네. 겁니다. 그리고 그 임금이 한 30% 됐다는데 월 용역비 그게 30% 됐던 6억 5천만 원 전부가 됐던 서울시도 서울 메트로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서울 메트로하고 서울시의 지하철 부채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4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네. 계속 늘어난 거예요. 급증한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3조 얼마 넘었다는 자료를 봤는데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왕십리 외추돌 우리 세월호 사건 일어나고 얼마 만에 재작년이 벌써 됐네요. 네, 추돌 사건. 그때 추돌 사고하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비용이 없어서 낡은 전동차를 못 바꾼다는 거예요. 네. 서울 시내 지하철 돌리는 게 1900 몇십 대 전동차가 있는데 그중에 800 몇십 대가 낡아서 수명이 거의 다 됐는데도 바꿀 돈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말이죠. 네. 왜냐하면 전부 다 뭐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부채만 늘어나고. 네. 그러나 돈이 이래 없으면 자, 두 가지 우선 요금을 올려야죠. 그렇습니다. 요금을 네. 올려야죠. 네. 아니면 요금을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할증료를 하든지 요금을 못 올리면 공짜로 타는 65세 이상을 알죠. 그 네. 공무원이니까 뭐 무슨 지공이라고 하죠. 지하철 공짜. 지공대사, 지공파, 네. 지하철 공파죠. 그 왜 65세 이상 왜 공짜로 타줍니까? 저소득층에 골라서 선별적으로 티켓을 주고 선별적으로 그 주면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언제 그런 칼럼을 한번 썼습니다. 지하철 요금 현실화해야 된다고. 일단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지하철 요금이 가장 싼 편에 속할 겁니다. 영국 같은데 제가 갔을 때 몇 년 전에 갈 때 우리 돈 기본 요금 5,000원씩 합디다. 네. 2.5파운드. 네. 그렇고 이제 그 대신 거기도 학생 같은 경우는 쿠폰을 한다든지 뭐 한번 그러면 구간권 네. 하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쓴다든지 뭐 출퇴근에는 할인 준다든지 다양한 제도가 있어가 네. 다양한 제도가 있어 저소득층을 할 수. 제가 바로 칼럼을 썼더니 지하철 요금 현실화해야 된다니까 어떤 분이 강하게 저한테 뭐 아주 극단적인 험한 말로 어필하더라고요. 당신은 조금 올려도 괜찮은지 모르지만 나는 힘들다. 저는 맨날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버스로.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같은 분을 위해서 올리자는 거다. 나는 조금 더 낼 용의가 있다. 그 당신같이 지하철 생업인 사람들한테 깎아주거나 무료로 주기 위해서 네. 선별적으로 복지를 가기 위해서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올리자는 얘기를 한 거 그래서 한 건데 당신은 내가 칼럼 뭘 반자고 내가 했거든요. 네. 그러고 밤에 10시 반 11시 넘어서 늦게 놀다가 들어가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하철 할증요금을 그때 받고 또 11시나 이후에는 지하철 구간을 넓혀서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효율화하고 네. 휴일 같은 데는 할증요금을 받고 휴일 밤에는 또 할증을 받아서 효율을 받아서 가격을 떨어뜨려야지. 가격을 안 하니까 안전이 죽어난다 이거죠. 네. 즉 이것도 비용의 문제고 그러니까 지하철 요금은 누구도 요금을 안 쓰는 거예요. 내 임기 기준에. 예를 들면 이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어서 지하철 요금 올리지 말라고 하는 분들은 좀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켜서 말하면은 안전사고에 대해서 발언을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논리적으로 좀 네. 조금 네. 이제 그렇죠. 그리고 안전 모두를 위한 안전이 비용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고요. 마치 사람들이 자기가 모르니까 지하철은 저절로 고도화된 기계가 몰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낡은 전동차 20년 30년 된 전동차가 굴러가고요. 그 기사들은 한 번씩 보면은 소변을 못 봐서 페트병 갖다 놓고 간에서 소변 본다 할 정도로 열악하고 그냥 우리 이웃 누구 한 사람이 모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지금 그 안전에서 추돌 사고 같은 게 벌어지는데 그 요금을 정당하게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다시 그 은성 PSD라고 죄송합니다. PSD로 다시 와서 그 안전에 들어가야 될 비용이
노조와 그 사측의 결탁으로 인해서 뭐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메트로의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고 서울 지하철 행정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그게 누수가 됐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안전은 비용이라는 거 세월호 때도 했잖아요. 무수한 사회적 잘못도 있었습니다. 뭐 관피화 문제, 그다음에 잘못된 행정 문제, 그다음에 요금을 정부가 거의 전부 다 해온 요금 규제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무수한 문제가 나왔지만 그 무수한 속에는 우리들이 그 가격의 문제,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걸 생각 안 하고 안전에 비용이 되었다는 걸 이용자들이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미국의 그 모기지 담보가 문제가 됐잖아요. 모기지 담보가 돼서 금융위기가 왔을 때 타임에서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 1등이 뭔지 압니까? 누가 탓이냐? 그때 뭐 클린턴 정부다, 조지 부시다, 뭐 하원이다, 무슨 모기지 대표다, 무슨 했는데 1위가 더 아메리칸 컨슈머였습니다. 그때. 미국의 소비자들이 문제다. 소비자들이 그 싼 거를 포퓰리즘에 표와 거래해서 90%로 대출받아가 집을 샀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도 대출로 집을 사고 마음대로 했던 그 소비자들의 그거 잘못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격 구조와 코스트 그다음 어떤 비용이 들어간다는 걸 우리 모두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만이 안전 비용이고 그렇게 봐야 내가 내는 안전 비용이 어디서 세고 있느냐, 어떤 경로로 세고 있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수한 뭐 우리가 많은 어떤 뭐 식품을 사 먹거나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무수한 안전 제도가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뭐 공짜 들어가는 공기업들 있잖아요. 네. 공기업의 싼 전기라든가 싼 가스 공급이라든가 수도 공기업 이 무수한 게 싼 게 우리가 저 올리지 말라고 하는데 좋다 그러면 안 올리면 그게 어디서 어떻게 지불되고 그 부채가 어떻게 누적돼 있고 지금 올려야 될 가격을 따져야 될 구조를 미루고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래 세대의 돈을 당겨서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세대 착취적인 요소도 당연히 있고 공짜 붙은 거는 전부 다 뭐랄까요? 하여튼 그 복지까지 이르기까지 다 가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런 정당한 대가 계산, 지하철만 해도 정확한 원가 계산도 모르는 거예요. 뭐 이거 65세 이상 봐주죠, 뭐 하죠, 요금 이러니까 원가 계산도 안 되는 사회에서 지하철이 팽팽 돌아가니까 지하철의 경영 합리화하라고 하면은 요금 안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하철 공사 입장에서도 좀 억울할 게 원가가 이러니 이 이상은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야 뭐 경영 합리화의 길이 열릴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모든 경영 합리화를 하거나 원가 절감을 하거나 자구해야 될 노력을 안 하는 걸 여기다 밀어넣어버려 핑계거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부가 가격 통제를 한다든가 사구려만 지향한다든가 우선 당장만 생각하고 미래로 빚을 자꾸 돌리는 이런 행위들이 결국은 매우 값비싼 청구서를 나중에 요구한다. 한꺼번에 돌아올 것이다. 이번에 그 19살 먹은 청년의 희생도 바로 그러한 청구서 중에 하나다. 우리가 그런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아직 뭐 완전한 대책은 7월에 내겠다 그랬고요. 지하철 종합 안전대책은 7월까지 내겠다 했고 안전과 관련된 과제 안전과제 포괄적으로 10월까지 내겠다 하면서 아까 15명의 위원회 만든다니까 자칫 본질을 흐트리기지는 않을는지 그러니까 서울시가 첫 번째 명심할 게 아주 간단하고 안전은 비용이다. 그리고 그 비용이 어떠한 잘못된 시와 메트로의 부실한 경영 또는 메트로 노사의 잘못된 과도한 그 챙기기 이상한 관행 때문에 그 셌다. 이런 간단한 원리 요 비용이나 요거를 무시하고 무슨 사회적 탓이니 약자니 하면은 범위를 한없이 넓은 주제로 가가지고 공허한 이야기를 자칫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공허한 이야기가 될까 봐 저는 그게 걱정이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안전이 그냥 확보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만 안전한 사회가 안전한 지하철이 또 안전한 교통 생활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요.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면 그렇다면 좀 안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동의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럼 감내하거나 그건 오케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은 비용이요. 안전은 코스트요. 결국 안전은 가격에 다 들어가야 된다. 그 원칙 하에서 강론을 관료들은
공무원들은 해야 될 부분 잘하고 공사는 해야 될 거 잘하고 기사 안전수칙 다 가야 되는데 네. 그게 흐트러지면은 그런 나머지 원칙과 우리가 일반적인 법치와 준칙 규범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렵다 하는 걸 네. 우리가 인식하고 하자 이 얘기입니다. 또 메피아 문제도 이번에 실상이 뭔지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네, 한번 국민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대책 나오는 대로 한 번 더 우리가 네. 논의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